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요 한국말 할 때도 많이 쓰는 외래어 10단어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10개 단어 배울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있는 New Normal. 요새 TV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New Normal, Layout, 가십, Valuation, Android, R&D, Viral, Offer, Initial까지 배워볼 거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JMT는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할 때 좀 많이 줄여서 쓰는 거 몇 개 재밌는 거 좀 모아봐서 여러분들이랑 퀴즈 형식으로 좀 알아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TV에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언택트니, 뭐 온택트니부터 시작해서 이 뉴 노멀이라는 것도 요새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거 사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누가 자꾸 만들어 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뉴 노멀이라는 것도요.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말이기는 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온 말이긴 한데 요즘 또 너무나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new 뭡니까? 새로운이죠. normal 하면요. normal. 이거 참 노멀한데? 노멀은 뭐 평범하고 평균적인 뭐 보통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통, 새로운 평균, 새로운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냥 노멀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노멀하게 살던 거라면 이제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죠. 해외여행 못 가죠.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 꺼려지는 요런 새로운 우리의 표준적인 삶의 방식을 뉴 노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 보면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기사 내용 보면요. 뉴 노멀 시대 수직 통합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대요. 산업에.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뉴 노멀 시대 뭡니까? 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예요. 네. 뉴 노멀 시대 또 밑에 스마트 해양수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도 좀 스마트해져야 되나 봐요. 뉴 노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정말 많이 뉴 노멀 시대라고 쓰여요. 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세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 노멀 시대는 뭐다? 지금 쓰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바뀐 새롭게 자리 잡은 우리의 삶과 평균적인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 노멀이에요. 우리 맨날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4차 산업 뭡니까? 네, 뭔가 눈에 딱 보이지는 않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AI 기술이나 뭐 빅데이터 그런 뭔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기술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이라는 것도 같이 겹쳐서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랑 유튜브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뭔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시대도 뉴노멀이라고 하고요. 뉴노멀. 일자리 박람회도 랜선으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쵸?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박람회 원래 모여서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이 뉴노멀 시대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랫줄에 써놨습니다. 재택근무. 실제로 한국이 본사가 아닌 뭐 대기업 있잖아요. SK는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SK 다니시는 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뭐 LG, 삼성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계 기업일수록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 하고요.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 안 가고 있고요. 오프라인 우리 안 만나서 하는 거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이랑 저랑 온라인 하고 있죠. 오프라인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 한국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layout이란 단어예요. layout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제 뒤편에 보이는 지금 이제 강의 자료를 띄워서 별로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때 여기 장식장도 있었고 여기 나무도 2개 있어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할지라고 할 때
레이아웃이란 말을 써요. 레이아웃이 뭔데요? 밑에 뜻 볼까요? 건물이나 광고 등 구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일을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때,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배치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의 레이아웃은 어떻습니까? 부엌의 레이아웃은 어떠세요? 그죠? 이렇게 무언가 가구를 배치하고 부엌의 장소라든지 소파라든지 TV를 배치하는 일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기사 한번 볼까요? 서울 전역 도로 레이아웃 지도를 구축한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쓸 때는요, 우리 집,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레이아웃을 좀 바꿔야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이 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로 그냥 막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큰 도로가 있는데 옆에 바로 큰 도로를 짓진 않죠. 큰 도로들부터 중심이 되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그래서 서울 전역에 있는 도로의 레이아웃에 지도를 만들겠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네요. 페이스북에서요, PC 레이아웃을 변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뭐지? PC 레이아웃?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를 클릭해서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유튜브도 레이아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단에 홈 버튼도 있고, 구독 버튼도 있고, 인기 버튼도 있고, 보관환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이트에 또 가면요, 카카오톡 열면요, 또 다른 사이트에 가면 각자 기능에 맞게 효과적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해놨어요. 여기서 레이아웃은, 그쵸?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메뉴들을 배치하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마치 도면 그리듯이요. 그래서요, 어떤 사이트가 PC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보이는 레이아웃을 변경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구조를 변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좋아요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습니다. 네, 구독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어요. 레이아웃을 바꾼 겁니다. 자, 그 아래 보면요, 주방개조 레이아웃부터 결정해야 된다. 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테리어 바꾸실 거예요? 주방 인테리어요? 그러면요, 우선 레이아웃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네, 크게 가스레인지랑 개수대랑 또 우리 요새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식탁도 있고 또 그냥 아일랜드라고도 하는데, 아일랜드 식탁은 가스불 요렇게 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조리대 탁탁탁 칼로 써는 조리대를 뒤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이제 가스레인지 인덕션으로 해서 부엌 이렇게 딱 있고 아일랜드 이렇게 네모나게 둥 띄어서 여기서 익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식탁 용도로 별도로 같이 쓰는 것도 있고요. 네. 부엌을 내가 왜 알고 있지? 네, 어쨌든 그런 게 어떻게 배치할지가 바로 주방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테리어 하실 때도 레이아웃이란 말 많이 쓰고요. 어항 웬 레이아웃? 그쵸? 어항에 물고기들 살지만 돌 같은 거 어떻게 배치할지 레이아웃입니다. 영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영상 레이아웃이요, 보이십니까? 강의 자료 옆에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사람이 나오고 옆에 강의 자료 깔끔하게 띄우는 게 제 영상의 레이아웃이에요. 영상에서도 레이아웃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레이아웃이란 말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는요, gossip 이라는 말이 있어요. gossip. 한국말로 가십이에요. 가십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뜬 소문이라고 써놨고요. 이거 음영준대 밑에 보면요, gossip 해놓고 제가 뜻을 소문, 험담, 수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사전상에 나와요. 소문, 험담, 수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은 가십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너 어떻게 살아?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연예인 걔 있잖아. 걔 요새 누구랑 연애한대더라? 그죠? 이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 같은 거를 바로 가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십거리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랑 친구는 공유할 게 연예인, 뭐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이겠지만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야, 옆팀 김대리 있잖아. 저기 최대리랑 사귄대. 그죠? 그런 회사 안에서도 가십거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가십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많이 쓰였냐면요, 그 음영 한번 볼까요? 가십걸 모델이었던 누군가가 어디 회사 모델로 발탁됐대요. 자, 이 가십걸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우리 줄여서 미드라고 하잖아요. 미드에 나왔었고요. 이 미드가 꽤나 유명했습니다. 가십걸. 저도 이게 여자분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저도 1편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말을 너무 빠르게 해서 이건 영어 공부하는데 크게 가치가 있는 미국 드라마 아니구나 하고 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꽤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가십걸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유명해지면서 가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막 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가십으로 만들었답니다. 가십 뭐예요? 그죠? 사람들끼리 수덕수덕. 이 기사는 뭐 저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태원에서 그 동성연애 걸로 퍼졌을 때 이런 이야기, 가십이 됐다. 또 뭐 그 밑에 보면은 누군가 연예인이 명품백 가십을 해명했대요. 야, 저 사람 저 명품백을 어떻게 구했대? 뭐 이런 가십이었던 것 같아요. 아등바등 살아봤자 누군가의 가십거리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한탄했던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네. 연예인들 좀 슬픈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예인이 되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도 많고 요새는 증권사 찌라시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인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공인이 되면 뭐랄까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엄청나게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래줄 보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은요, 심각한 것보다 때로는 가십이 더 좋아요. 뭡니까? 그죠? 흔히 쉽게 말할 수 있는 뜬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게 바로 가십.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십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입니다. 자, 뒷장에는요,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네. 이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듣기만 하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valuation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valuation. 자, 우선 이 valuation 아시려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영어부터 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value 내지는 value라고 이야기하는 거 무슨 뜻이죠? 네, 가치라고 써놨죠. 이거는 뭐 valuable 해, 아니면 value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 안경 닦는 거 이거 어디서 사기도 그렇고 value가 상당히 높아.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를 보고 value가 있다. 그거 value가 있지. value 가치예요. 영어로 value. 그리고요, 이거를 value 자체도 뭔가 가치를 측정하다는 말로도 쓰이지만 이 밑에 있는 value 뒤에 ate 붙여서 valuate라고 해서 가치를 평가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value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valuate가요, 또 바뀌어서 valuation이라고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든 신문에서든 아니면 요새 젊은 친구들 사업이라든지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무언가 할 때 valuation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valuation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매겨진 걸 주식 가격이랑 발행된 주식수 곱하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valuation이에요. 네, 시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이요, 저기 63빌딩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valuation을 해봐야 알죠. 그렇죠? 기업, 뭐 집, 부동산, 땅 같은 거 가치 평가하는 걸 영어로 valuation이라고 하면 되고요.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가요, valuation이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는 가치가 더 있는데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 이런 말이고요.
주식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 부동산의 밸류에이션과 가치 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투자 유치 이런 말들 많이 써요. valuation 뭡니까? 가치를 평가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개를 훨씬 많이 써요. 특히나 new normal 많이 쓰고요. layout, 가십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약간 전문 분야다. 넘어갑시다.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친절한 대학 강의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이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안드로이드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구글의 휴대폰 운영체제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기사 보면요. 맥 못 추는 아이폰.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93%가 안드로이드랍니다. 뭔데 국내 93%가 쓴다지?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 PC를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C를 딱 키면요. 뭐가 뜹니까? 저번에 배웠죠. 윈도우라는 게 뜹니다. 그 윈도우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예요. 그 윈도우 안 깔면 컴퓨터 딱 키죠? 그러면 뭐 컴퓨터 작동 안 합니다.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게 클릭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 씁니다. 휴대폰만 똥 놓고 보죠? 휴대폰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삼성이 요 안에다가 운영체제라는 걸 깔아서 팝니다. 모든 사람이 운영체제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휴대폰이 없네요. 휴대폰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은 하드웨어, 껍데기 딱딱한 거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돼요. 그게 휴대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가장 유명한 운영체제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뭐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랑요. 아이폰 어디서 만들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 두 개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폰 사용자가, 이거 제 기억에 2017년 3년 전 기사 제목 제가 따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93%가 안드로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을 쓰든 LG 핸드폰을 쓰든 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거든요. 우리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 큰 회사가 만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자, 여러분 아이폰 쓰고 계세요? 아니면 다 안드로이드예요. 자, 안드로이드가 93%라고 하고 있고요.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기업 있죠. 미국이 제재하네, 말 많잖아요. 화웨이에서 핸드폰을 만들고요. 이 화웨이가 핸드폰을 판매한 대수가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몇 등이야? 지금 한 3등은 안 됐을까? 3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플을 넘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파는데 화웨이에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운영체제 대신에 본인들이 만든 걸 쓴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 자, 여러분 안드로이드를 쓰면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우선 그러면 우리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안드로이드가 대부분 깔려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없는데 갤럭시나 LG 핸드폰 쓰고 계시면 다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앱 내지는 어플이라는 거 강의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도요, 여러분 다운받아서 쓰시는 하나의 어플이고요. 카카오톡도 다운받아서 쓰시는 하나의 어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뱅킹 하시면 은행 서비스 이용하시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다 받으시는 거 그거 다 어플이에요. 어플 어디서 받으시는지 아세요? 그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요. 네모칸에다가 세모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받아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아래쪽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그 정오의 사서함에서 제가 지난주에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세계 두 번째 부자고요. 또 뭐였죠? 빌 게이츠 재단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기부해서 그 활동하고 있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이건 진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PC 키면 다 윈도우잖아요. 그죠? 제가 쓰고 있는 이 PC, 요거는
사과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애플이 만들었어요. 이건 윈도우 안 씁니다. 그래서 편한 점도 꽤 많이 있지만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영상 만드는 데는 이 컴퓨터가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쓰는데 어쨌든 요 컴퓨터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아주 소수 빼고는 다 윈도우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휴대폰 운영체제를 제대로 못 만들었던 게 가장 후회된다. 왜요? 지금 PC 운영체제로 돈 벌기가 힘든데 휴대폰은 우리 돈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은요, 미국의 엄청나게 큰 두 가지 회사, 구글이랑 애플이 다 잡고 있습니다. 구글이 만든 거 제가 옆에 써놨죠? 안드로이드고요. 거기서 여러분 뭐 다운받으실 때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다운받아요. 애플은요, iOS라는 걸 운영체제로 쓰고 앱스토어라는 걸로 다운받습니다. 제가 이번 장에서 여러분께 한 10개 정도 되는 영어 단어를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첫 번째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막 자꾸 쓰다 보면요. 광고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실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물론 100%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는요. 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R&D 우리 맨날 많이 쓰는데 이 R&D가 뭐냐면요.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제가 가장 아랫줄에다가 빨간 색깔로 R이랑 D 써놨어요. 네. 제가 지금 컴퓨터로 무슨 뭔가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R과 D가 이 앞에 있는 대표적인 말을 따서 R, 그리고 AND를 어떻게 썼죠?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된 표? 이렇게 된, 귀여워요. 네. 그걸 따서 R&D 연구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R은요, research, 연구, development가 뭔가 발전하는 개발을 이야기하거든요. development, 개발이에요. 그래서 연구 개발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요, 아니면 어떤 거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구원이면 다 하는 일이 R&D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바로 R&D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학교 같은 데 보면요, 학생들, 공과대학교 학생들이요, 공대생들이 어떤 숙제를 받아서 아니면 뭐 교수님이랑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젝트에 연구를 한다. 그거 R&D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지표들이 많아요. 국가마다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때 그 나라에서 한 해 동안 국가에서 그리고 민간, 그러니까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더 좋을까?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잘 배우실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런 것도 R&D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R&D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대요. 어떤 대기업이요. 뭡니까? 같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뭐 없을까요? 여기 보면 이런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거예요. 서류 더미랑 박봉에 지쳐서 R&D 인재들이 떠나버린대요. 국가에서 돈 줘서 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저도 국가 지원 한번 받아보려고요. 제가 한번 신청했던 적인데 결국 떨어졌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은요, 네, 그 일을 하는 시간만큼 많이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정말 똑똑한 박사라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요구한 서류가 너무 많은 거죠. 서류 더미도 많고, 임금도 작아서 많은 R&D 인재들이 아쉬운 현실이지만 해외로 많이 떠난대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R&D 인재들이 대우를 되게 잘 받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 누나는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저희 누나도 이제 저랑 같은 학교 졸업했는데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보통 장학금이 그렇잖아요. 성적이 훌륭한 학생만 받는데 그때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이공계 안 가고 문과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나라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어. 이과생들한테
장학금 줄 테니까 이공계 와라고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죠? 바뀌었습니다. 문과생들은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어요. 문송합니다. 문과생이라 죄송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자, 학교가 있잖아요. 똑같은 학교예요. 이과랑 문과가 있어요. 근데 이과생들은 다 취업이 되는데 문과생들은 몇 명밖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과생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세대가 조금씩 더 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연구개발 해야 되고 뭐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려면 누가 문과생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훌륭한 R&D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몹시나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문과 졸업했어요. 경영학과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저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요. 미국 회사에 지원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됐어. 근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저처럼 한 회사에서 8년 정도 어떤 기업에서 뭔가 연구개발을 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에서 데려가요. 네. 고로에서 R&D 인재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고요. 산학 R&D 지원 규모 축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산학이라는 게 나라에서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그 밑에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바이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iral. 이 viral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virus. 바이러스랑 비슷하죠. 네, 우리가 이걸 흔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이랑 많이 쓰는데요. 보면 바이러스성의, 바이러스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케팅이 시장에서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하는 일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마신 삼다수요. 이거 삼다수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다 마케팅인데 그런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바이럴 마케팅이고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이 요새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럴 마케팅을 잘하면 아주 싼 비용에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요? 아까 바이러스 말했죠? 바이러스처럼요. 자가 전파되는 거예요. 자, 제가 TV에다가 딱 광고를 때립니다. TV에다가 여러분 정오회사 수험 하세요. 정오회사 수험 짱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TV 광고 나올 때 빼고 그 광고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 정오회사 수험 광고를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정오회사 수험 광고를 하던 제 정오회사 수험을 여러분 제가 공유하는 거 안 막아놨습니다. 공유하는 거 안 막아놨어요. 여러분 그냥 공유하실 거면 그거 다른 분한테 전달해 주셔도 돼요. 제가 굳이 막지 않은 이유가 뭐 크게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안 막은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종의 이것도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제일 밑에 볼까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정오회사 수험을 주변 분들한테 가서 야 정오회사 수험 있어 진짜 좋대 들어봐 라고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다면 이건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 되겠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야 나 요새 영어 공부한다 친절한 대학에서 이것도 바이럴 마케팅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의 한 방법인데 우리가 그래서 좀 속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맛집으로 소개된데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맛집으로 소개된데 잘 안 갑니다. 왜요? 많이 가봤더니 엄청 유명하대요. 가서 줄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서 먹어봤더니 그냥 그래요. 가격은 1.5배예요. 막 설렁탕 12,000 설렁탕이 국수 13,000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진짜 이제 저만 알고 있는 맛집 아니면 지인이 소개해준 맛집을 주로 가는데 그런데 올라와 있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저를 거기까지 끌어들이게 만든 사람들은 바이럴 마케팅 잘한 거죠. 그죠?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나 거기 갔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만 광고해 놓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거기 갔다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더 광고가 되는 거. 그런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자,
효과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강의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이럴 마케팅 성공의 노하우.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 바이럴 영상을 올렸는데 아시아나항공 1000만 뷰를 돌파했답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딱히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오의 사수함을 제가 10초, 15초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사수함 잘 듣고 계시죠? 월화목금 잘 가고 있습니다. 상식, 역사, 인물, 팝송, 세계여행, 문화, 세계 음식 플러스 영어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5,900원. 단돈 커피 한 잔 값으로. 네, 오늘 뭐였지? 제가 뭐 했죠? 오늘은 꾸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역시나 12시 정오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말은요. offer라는 단어예요. 자, 이 offer 하면요. 어떤 걸 제안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 배울 때도 offer라는 동사 정말 많이 쓰이고요. 한국말 할 때도 정말 많이 쓰여요. 어떻게 해요? 가장 아래 줄 보면요. 오퍼를 받았어. 오퍼를 했어요. 나 회사에서 오퍼 받았어? 뭐예요? 오퍼를 받다는 어떤 제안을 받다예요. 오퍼를 했다는 건요. 내가 어떤 제안을 했다는 뜻입니다. 신문기사 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맨유에서 어떤 선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어떤 팀에서 맨유라는 팀에서 어떤 선수에게 영입하기 위해서 몇백억에 오퍼했답니다. 뭐예요? 제안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과 한국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았답니다. 뭐예요? 나 취업해야 돼. 어디 취업할까? 막 여기저기 썼어요. 미국 회사에서도 하나, 한국 회사에서도 하나. 입단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회사에 들어가는 걸 입사 제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누군가 이런 고민 또 올려놨더라고요. 영국 대학원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대요. 컨디셔널 무슨 말이지? conditioner. 뭐랑 비슷합니까? condition. 컨디션 뭐예요? 상태죠. 오늘 컨디션이 그죠? 근데 이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도 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onditional 하면 조건이 딸려있는, 조건이 있는 offer. 조건이 붙어있는 오퍼를 받은 거죠. 조건이 걸려있는 합격 통지를 받은 거죠. 이 조건이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 영입을 위해서 정식으로 오퍼했다 뭐예요?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게 9번째고요. 뒤에 가면 여러분 제가 한국말 줄인 거 좀 하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다음 장에 있는 거는요. initial입니다. initial 이렇게 발음하고요. 우리 initial 뭐죠?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머리 글자라고 써놨어요. 이름의 앞 글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딴 걸 이니셜이래요. 우리는 제가 이상현이니까요. 이응, 시읒, 이응 이렇게 쓰는 거 말고요. 영어로요. 제가 가장 아랫줄에다 써놨습니다. L, S, H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보시죠? 이거는 Lee, Sang, Hyun, L, S, H 가져다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본인 지금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니셜 어떻게 써야 될지. 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어디 책에다 이름 써야 돼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냥 이니셜로 많이 썼어요. 얘가 좀 유용합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대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요. 누구냐? 이니셜이 나돌아서 파장이었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유명 연예인 J 씨는, 유명 연예인 L 씨는 이렇게 기사 나오죠. 그거 다 그 사람 성에 대한 이니셜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로비를 했답니다. 로비 장부에다가 이니셜로 흔적을 남겼대요. 받아먹은 사람 이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분들 보시면요. 이니셜로 유명해지신 분들 많죠. YS 딱 들으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YS 03이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DJ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 대중이죠. JP는 뭡니까? 김종필. 김종필 씨는 총리를 하셨었나요? 어쨌든 정치인이시죠. MB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요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이니셜로 안 부르는 것 같지만 과거에 이렇게 대통령들을 두 글자를 줄여서 이니셜로 부르곤 했죠. 그게 바로 이니셜입니다. 뒷장입니다. 네, 뒷장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거 하려고 강의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제가 앞으로도 가끔 이거 할게요. 자,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 JMT라고 카톡 같은데 엄청 많이 써요. JMT가 뭘까요? 이니셜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니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옆에다가 존 맛탱이라고 써놨어요. 존 맛탱을 영어로 쓰면 J, John, 맛, M, 탱, T. 그래요. JMT라고 써요. 뜻은 엄청 맛있는 걸 먹었을 때래요. 존 맛탱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리나라 말에 약간 이제 비속어죠. 엄청이라는 뜻을 존, 이런 말 있죠. 거기서 존이에요. 맛은 맛 있다는 거고 맛탱구리래요. 예, 저도 뭐 이 말을 존 맛탱이라는 말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이 말을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 다 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씁니까? JMT라고 써요. 어찌나 신기하시죠? 신기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서요. 혹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좀 젊어야 돼요. 아들 오늘 밥 잘 먹었어. JMT였어 라고 한번 카톡 보내보세요. 아들이 막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엄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퀴즈 내드리고 뜻만 설명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칠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TMI 이거 강의했던 적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갑분싸요. 줄임말이에요. 이생망, 복세편살, 삼귀다, 오저씨. 자, 이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칭찬해드립니다. 왜냐면 TMI 제가 강의 때 설명했으니까 강의 열심히 드렸으니까요. 한 제 생각에 2개만 맞춰도 진짜 신세대. 3개 맞추시면요 뭐 그냥 인터넷 엄청 많이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TMI는요 이건 사실은 영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줄임말이에요. Too much information 이에요. too, T-O, 너무 많은, too, 너무, much, 많은 정보. 그래서 저도 약간 TMI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뭐 이거 단어 10개 설명드리는데 40분을 강의하잖아요. 왜요?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 정보를요? 원치 않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있잖아. 계속 알겠습니다. 근데 학생. 그죠? 그런 정보를 주시는데 필요 이상으로 주실 때 TMI라고 이야기해요. 갑분싸는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때 갑분싸라고 합니다. 누군가 딱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날렸는데 이럴 때 있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을 땐 갑분싸라고 해요. 그리고 이생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좀 불쌍해요. 젊은 친구들 보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가 그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면서 야 우리 집 흑수저야. 근데 나는 좋은 대학교도 못 나왔어. 뭐 난 직장도 별로 안 좋아. 취직도 못해. 근데 집값은 너무 올라. 연애도 못하겠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가 아니라 뭐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그냥 이렇게. 약간 뭔가 본인의 상황이 안 좋지만 좀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생망이고요. 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생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진짜 꾸준히 열심히 좀 될 것 같은 거 잘 골라가지고 하면 진짜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는요, 복세편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야, 그냥 쉽게 편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도 생기고요. 삼귀다라는 말이 있대요. 삼귀다? 그러잖아요. 딱 좋아하면, 야, 우리 사귈까? 사귈까의 사를 삼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귀다. 야, 우리 삼귈까? 뭐요? 사귀기 전이래요. 사귀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사귀기 전인 것처럼 좀 그냥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외로우니까요. 너랑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약간 좀 그냥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러자. 삼귀다라는 말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는요. 오저씨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오빠와 아저씨의 사이를 오저씨래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없어서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하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저씨라고 불리기는 좀 힘듭니다. 좀 싫어요. 네. 오저씨 정도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오저씨라고 불러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저씨라고 하는 재밌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고요. 자, 뭐 외래어도 다룰 게 너무너무 많긴 해요. 가끔씩 이렇게 재밌는 말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